참! 좋아요하고 구독은 해주셨죠? 영어 공부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를 부탁해의 니오입니다. 우리 영공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지내시면서 저하고 공부했던 것들도 잘 복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con이라고 하는 접두어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 con 접두어는요, 워낙에 많이 보셨을 거라서 이미 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 뜻을 알고 계시다면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우리 함께. 네, 맞습니다. 함께란 뜻이 있는데요. 이 con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함께란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그리고 완전히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면은, 이 con 이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영어 단어에서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all together, 완전히 전부 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con 이랑 함께 붙여서 만들어지는 단어인 concentrate 라는 단어를 한번 볼 건데요. 이 단어를 보기 전에 이 단어와 con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CENT라고 하는 어근을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CENT라고 하는 이 어근은요, 중심, 중앙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쵸? center 혹은 center가 있겠죠. 그 외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보면은 가장 많은 득표수를 받은 친구가 중앙에 서잖아요. 그래서 센터에 섰었죠. 그렇게 중앙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요 센터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center 혹은 center라고 하는 단어는요, 중심이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가지는데, 덧붙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어떠한 시설 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동사로도 사용이 되어서 중심에 두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까지 가집니다. 그리고 이 center에서 파생이 되는 형용사가 바로 central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뉴욕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잖아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센트럴 파크에서 아침에 조깅을 하는 건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Nope.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central에서 또 간과하기 쉬운 의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앙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central에서 반대되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수박 아저씨께서 오셔가지고 막 이제 그 트럭에다가 수박을 넣고 파세요. 가격이 막 15,000원 써있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 이거 좀만 더 싸게 주세요. 네? 막 이렇게 지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겠죠. 아이고, 우리 이걸 팔아봤자 1,000원도 안 남아. 노마진이요, 노마진. 그래서 그 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는 것 이라는 의미죠. 남을 여자를 써서 여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marginal 이라고 하면은 여백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A4 용지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거는 그럼 center가 되겠죠. 중심에 있는 거. 근데 그 가에 있는 거는 marginal, 그쵸, 여백에 있는 게 되니까, 여백에는 뭐가 있죠? 그쵸,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흰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central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가장 중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의미일 때의 반이어가 marginal,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줄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central 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요, 전미어 ize를 붙여줄 수 있는데, 이 ize라고 하는 전미어는 make, 만들다, 뭐뭐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갖다 붙이게 되면 말 그대로 중심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중시키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정치 사회의 맥락에서는 중앙 집권화하다, 저희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중앙 집권화하다,
그리고 이 centralize에다가 접두어 de를 붙여주게 되면 이 접두어 de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해 나갈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breakdown 이란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잘 뭔가 쌓여있고 뭔가 잘 붙어있는 것들을 붕괴시켜서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중앙에 잘 뭉쳐있는 거를 흩어서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중앙 집권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에는 그렇죠. 지방 분권하다. 네, 이런 의미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그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줘야 하는 조금 고급 어휘가 되겠네요. 이 central 이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전미어 ism 무슨 주의라는 의미가 되죠. 이런 전미어를 붙이게 되면 centralism이 되니까 중앙 집권주의라는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 cent라고 하는 어근을 한번 봤는데요. 이제 이 con 하고 한번 같이 합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concentrate 라고 하면 모든 것을 중앙으로 한 곳에 모이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집중하다 시키다, 그 다음에 응축하다 시키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저희가 지난 solve에서도 한번 공부했다시피 동사를 활용을 합니다. 뒤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저희가 흔히 pp라고 부르죠.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뭐뭐 된 이란 의미의 형용사가 됐잖아요. 여기에서도 concentrated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집중된, 응축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concentrate 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명사형 어미를 붙여줘서 concentration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집중, 응축 이란 의미가 되는데요. 집중되고 응축된 그 정도를 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중도, 응축도, 즉 농도라는 의미로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그 학습하는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독해를 하시게 된다면은 뭐 가끔 concentration camp라는 단어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한 장소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다 몰아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거고 여러 명이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수용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예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가 네, 그렇게 쓸 때 concentration camp라고 쓴다라는 거 네,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파생이 되는 단어로는 concentrat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집중적인 그리고 골몰하는,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야, 너 뭐 이렇게 골몰하고 있어? 물론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거의 없겠지만 있다고 가정하고 골몰하는, 집중하여 생각하는 이란 의미까지도 가집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볼 단어는요, eccentric 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이 앞에 붙어있는 이 C라고 하는 접두어는 제가 지금 이 C하고 욕을 한 게 아니고요, 읽은 겁니다. 네, 이 C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EX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sent, 몰려있는 데에서 자기만, 혼자만 밖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난, 기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는 전미어 ity를 붙여주어서 eccentricity라고 만들어주게 되면 기함, 별남 이런 의미의 명사가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egocentric 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건데요. 이 앞에 붙어있는 ego라고 하는 말은요, ego라고도 읽고 ego라고도 있는데요. 자기, 자, 그리고 드물게 자부심, 자존심, 네, 이런 의미로까지 확장이 되어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egocentric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기 중심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다가도 ity를 뒤에다 붙여줘서 egocentricity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명사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미어 ism을 붙여주게 되면 egocentrism이 되니까 자기 중심주의라는 단어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다시 ego로 돌아가서요, egoist라고 하면은 이기주의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는데요. 아마 저희 영공이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계시다면은 egoist
라고 하는 동명의 이름을 가진 브랜드를 본 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저에게 협찬이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내 눈! 이 egoist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제 ic를 붙여서 egoistic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기적인 selfish 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완성이 되겠고요. 여기다가도 egoism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기주의 selfishness 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완성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요 concentric 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건데요. 저희가 앞에서 봤습니다. con은 뭐였냐면 함께였죠. 그쵸? 그 다음에 centric은 뭐냐면은 중심이니까 concentric 이라고 하면은 중심을 함께 갖는 거죠. 즉 이렇게 중심이 있고 원이 있고 또 중심이 있고 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을 공유하는 여러 개의 원을 저희가 동심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concentric 이라고 하게 되면은 동심의, 동심원이 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전미어 ity를 붙여주시게 되면 이제 명사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고 concentricity라고 하면은 동심성, 집중성 이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접두어 con에다가 farm 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confirm 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 건데요. 네, 먼저 far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그 단어구나 라는 거를 모르신 채로 접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 그 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아마 샤프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용하고 계신 샤프심이 어떤 알파벳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아마 B, 2B, 4B, HB, F 아마 이런 식의 그 네이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F라고 하는 약자가 바로 farm의 약자입니다.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샤프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안 불어져요. 왜냐면 이 F, farm 이라고 하는 샤프심은 굳기, 단단함을 장점으로 하는 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farm, 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확고한, 굳건한, 굳은 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 farm은 형용사로 말고 동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확고하게 하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며 명사로는 회사, 업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어쩌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컨텐츠에서 로펌이라고 하는 외래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법을 다루는 회사가 되겠죠. 자, 이 fi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접두어 con과 합쳐져서요. 함께 굳건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되면서 confirm이라고 하게 되면은 확인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연공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할 때 확인 버튼 있고 취소 버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만약에 영어로 써 있었다면은 confirm 아니면은 confirmation 이라고 하는 형태로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한 2010년대 초반이었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래 그 전까지는 정석적으로 그 취소 버튼이 왼쪽이었고 확인 버튼이 오른쪽이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취소 버튼을 누를 때 왼쪽에 있는 걸 눌렀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어떤 애드웨어라든가 툴방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자의 이러한 습관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 무의식적으로 왼쪽 누를 거지? 그래서 왼쪽에다가 확인 버튼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왼쪽을 눌러가지고 설치가 되면서 뭐야 나 취소 눌렀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설치가 되고 막 인터넷 딱 켜면은 막 반이 툴바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네, TMI였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confirm 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전미어 achieve H-I-V-E 라고 하는 전미어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autory 라고 하는 전미어 H-O-R-Y 라고 하는 전미어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확인의, 확증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는 farm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건데요. 이 앞에 붙어 있는 접두어 af는요, af인 게 아니고 원래는 그냥 a예요. a인데 이 a는 전치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 to일 수도 있고 with일 수도 있고 at일 수도 있는데 이 a만 붙이게 되면 장모음이 되거나 아니면 발음과 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자음 하나를 덧붙여서 f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ffirm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단어는 뭐뭐에 대해서 굳건하게 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확언하다, 뭐뭐에 대해서 수긍하다, 응 맞아, 네, 이렇게 응 맞아 하고 수긍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배웠네요. 접두어 ative를 붙이게 되면 affirmative 라는 형용사가 되는데, 그런데 affirmative 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제 이 단어를 사전에 치시면 긍정의 라는 의미가 나와서 혹시 이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positive 라고 하는 형용사하고 동의어인가? 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affirmative 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긍정적인 이란 의미가 아니고요, 긍정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긍하는, 동의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잘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affirmative에다가 action을 붙여서 affirmative action 이라고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차별 철폐 조치라고 하는 어떤 그 법적 용어가 하나가 나와요. 이 차별 철폐 조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20세기 한 중반 정도에 처음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제도인데요. 어떤 그 인종이나 성별 혹은 출신지 같은 것들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산점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거나 혹은 어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장애인 가산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혹은 조금 더 큰 집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차별을 받고 있거나 혹은 차별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룹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infirm 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형용사에 붙는 접두어 in을 보고 왔었어요. 기억하시죠? 에? 기억 안 나신다고? 아니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기억이 안 나시면 빨리 지난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돌려보세요. 보시면 보고 오셨죠? 네, 무슨 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뭇이 아닌 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infirm 이라고 하면 굳건하지 않은 상태, 즉 허약한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미어 ity를 붙이게 되면 이제 명사가 되니까요, 허약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전미어 atory, attery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면 약화시키는 이란 의미가 되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허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효로 하는, 효력을 없애는 이란 의미를 가지니까 네, 이 단어까지 같이 가져가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진짜 마지막 단어입니다. infirmar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전미어 ARY 혹은 이게 약간 변형이 되기도 해서 ERY가 되기도 하고 그냥 RY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같은 집합에 속하는 거를 총칭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작고 반짝이고 무엇보다 비싼 거. 네, 비싼 거 짱. 네, 보석이라고 하는 jewel에다가 뒤에다가 RY를 붙여주게 되면 jewelry가 되어서 보석류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 또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게 있죠. 네, 바로 생선입니다. fish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ERY를 붙여주게 되면 fishery가 되어서 물고기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장. 네, 요즘 젊은이들이 치는 막 그 어장할 때 그 어장이 맞죠?
그렇죠, 그거죠. 네, 맞아요. 어장, fisher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nform에다가 ary를 붙여봅시다. 그러면 inform, 허약하신 분들이 agree, 모여 있는 곳은 네, 바로 병원이 되겠죠. 그래서 infirmary라고 하면은 병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학교 혹은 어떤 직장에 보면은 이제 몸이 약하고 허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네, 바로 양호실 그리고 의무실, 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참 알면 알수록 신기한 단어의 세계 함께해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 비해서 조금 음질을 더 좋게 보고자 마이크를 새로 구매를 했는데 조금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노력하는 니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습 타이밍이고요. 우리 영공 여러분들은 그려지는 수영도에 따라서 오늘 공부했던 거를 한번 쭉 발음해 보시고 뜻도 말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